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도 미국과 국내 증시의 반응은 예상보다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원인은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가 목표까지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또 깜짝입니까?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실적보다 성장세가 굉장히 컸다. 아, 두 번째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았다. 예.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 24년 1분기 기준 실적이 2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비교할 때는 1년 전과 비교해야 되니까 71억 9천만 원 달러일 때랑 비교하는 거죠. 예. 262%나 성장한 겁니다. 와, 엄청나네. 미국 GDP가 2.5% 증가하는데 엔비디아 매출액은 지금 260% 증가한 겁니다. 예. 주당 순이익도 1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는 6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예.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마저도 246억 달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했는데 예. 그 낙관적인 기대마저도 초과할 만큼 높은 실적이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러운데요. 네.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비디아라고 부르는데 실적 외에 네, 액면 분할 계획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천비디아 주당 1,000달러입니다. 예. 1,000달러짜리 주식을 하나하나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부담스럽죠? 그것을 예. 이제 100달러로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 주주에게는 예. 1,000달러짜리를 100달러로 만드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9개의 주를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예.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예. 대중화될 수 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그런 실적 기대를 가져가 보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엔비디아의 훈풍이 오늘 SK 하이닉스로 왔습니다. 네. 20만 원을 지금 돌파했는데, 자, 뭐 반도체 기업 1분기 실적 좋았고요. 네. 조금 전에 보도에서 봤지만 정부가 또 기업 육성한다고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I 열풍 앞으로 계속 가겠죠?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니까요. 예. AI is everywhere. 그러니까 AI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럼 AI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AI 반도체가 나홀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예. 우리는 이걸 HBM이라고 하죠. 예. 고대역폭 메모리.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거의 엔비디아에게 이 HBM을 납품하는 예.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네요. 기대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뭐 뉴욕 증시도 좋았고 네. 코스피도 훈풍이 불었는데 이번에는 뭐 뉴욕 증시, 코스피 둘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유가 이제 나와야겠죠? 예, 같은 날 엔비디아의 실적도 발표됐지만 예.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있었죠. 예. 그 회의의 의사록이 발표된. 원래 FOMC 의사록은 FOMC 회의로부터 2주 후에 발표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개된 거네요. 그 내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FOMC 위원들의 뭐 정말 엄청난 열기 띈 그런 회의 내용이 예.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겠다.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몇몇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금리 인상까지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위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 금리 인하 당분간 없을 수도 있겠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외에 나머지 주식에는 훈풍이 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3.5%. 벌써 11번째 연속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물가가 잘 잡히지 않다. 환율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금리 동결은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자,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주목됐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묘는 이렇습니다.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예. 또 안 좋고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다시 만들 수 있죠. 예. 또 너무 느린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적정한 금리 인하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예. 정확히 어떤 워딩이 있었냐면 예. 물가 상승률이 예. 2.3에서 2.4% 수준에 도래되면 예. 그때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예.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적정 물가, 목표하는 목표 물가가 2%인데 어쨌든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2.34% 정도 도달하면 금리 인하 상황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 실장님의 예견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빨라야 9월쯤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줄었지만 네. 어쨌든 9월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연말에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럽은 지금 금리를 막 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연말이 아니라 조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고 언제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우려되는 사항은 이거죠. 강달러가 다시 야기되고요. 예.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요. 예.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고요. 예. 외환 위기 가능성도 또 점증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예. 그 금리 인하를 먼저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다면 예.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거나 예.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은 후에 10월쯤에 하거나 예.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히 예견되고 있어 하면 그 즈음에 1, 2주 앞에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전혀 완전히 배제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매하게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경제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한 3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 3개월이 지난 후 이 3개월 동안의 경제가 나름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나름 좋았던 부분이 무엇일까 보니까 바로 수출입니다. 예. 수출이 나름 회복세, 견조한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수출이 회복되는 그 근거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은 사실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반도체를 기본으로 한 수출액이 늘어서 그게 GDP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2.5%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향했고요. 높은 경제 성장률로 전환된다. 의외로 경제가 안 꺼지고 침체 안 되고 회복세가 진전된다 그러면 물가 안정세가 좀 더딜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